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베트남 한국 교민 통보 없이 화장을 하여서 재외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트남서 한인 확진자 통보 없이 화장 너무 무섭다. 네, 이렇게 이 국민청원 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기사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서 한인 무장 화장 논란, 유족은 유골도 못 받았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베트남서 사망한 한인 남성 통보 없이 화장 살려달라. 이게 참 많은 이 사람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만약에 이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신이 확진이 돼서 만약에 화장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 아이 11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 재외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저도 해외 생활할 때 한국에서 제가 세금을 다 내고 그리고 국익을 위하여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사관의 도움도 없고 위기 때마다 핀잔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진짜 내가 한국인이 맞는가, 또는 내가 고아인가, 국제고아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정말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영상을 베트남에서도 올렸었는데, 갑자기 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베트남 여자가 갑자기 저희들 사무실에 와가지고, 거주를 했다. 그래갖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 여자가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코로나 이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 그러면은 통보 없이 왔다 그래서 뭐 폐쇄를 시킨다, 뭐 이런 식의 막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정말 당혹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럴 때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해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제가 이 베트남에 있을 때도 전 사회 격리 상황이 발생됐는데 밖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살 때는 나갈 수 있는데 그 외에 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잡는 거죠. 근데 그 잡을 때 이제 또 뭐 뒷돈을 요구하는 형태로 잡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교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길래 왜 사람들이 도망가는가 했더니 경찰이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이게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산다라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분들의 이 아픔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참 백신을 좀 맞을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밖에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연행될까봐. 그래서 어린 아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집 앞에도 나갈 수 없고 은행도 갈 수가 없다. 이대로 락다운이 계속된다면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지거나 생활고에 시달려 자택에서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이 교민 이 교민들을 위한 대사관의 철저한 파악과 그리고 도움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단톡방이나 베트남 뉴스에 난 기사들만 보고 가슴을 졸이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린다. 만약 밖에 나가면 공안에게 연행되거나 비싼 벌금을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단은 진짜 계속 연락망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사관도 교민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사관은 쉬쉬하지 말고 즉각 알려야 돼요. 한국 언론에도 알리고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참 이럴 때 뭐 대사관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한국의 언론 쪽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뭐 저는 당시에 그 언론에 아는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그래도 힘을 써주셔가지고 어려움을 모면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는데, 정말 대사관에 연락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좌절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대사관하고 한인회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에 계신 이 한국인들도 이분들이 우리 국민들이에요. 예, 국민들이고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다 세금을 다 냅니다. 네, 저도 한국에 거주지가 있고 법인이 있어서 세금을 다 내면서 제가 활동을 했었고, 또 해외에서 국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현실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미얀마, 여기서도 이제 한국 교민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교부는 파악하고 이분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재외국민부가 있어야 된다. 재외국민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외국민보호법이 있어야 된다. 그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민들 중에서 특임 영사 제도를 운영하고 교민들에게 특임 감사 제도가 있어서 대사관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정말 통보 없이 화장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과문도 지금 있나요? 네, 사과문 본 적이 없는데요. 이거 강력하게 베트남 정부에 사과문을 요구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남일 생각하듯이 하다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해외에 자기 가족들이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 중에 해외에 지금 뭐 일 때문에 간 사람들, 우리 750만 재외국민이 있는데 일 때문에 가기도 하고, 뭐 출장 가기도 하고, 해외에 법인이 지점을 내서 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민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예, 그래서 그런 한국인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유심히 저희들이 지켜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동남아, 인도네시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또는 베트남이라든지 뭐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같은 이런 동남아 국가에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의 안전을 정부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이게 무슨 누가 죽고 나면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선제 대응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